네, 지금부터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세 가지 앰플리파이어 중에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이 소스 쪽이 이제 고정된 형태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모든 앰플리파이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소스는 그라운드에 묶여 있고요. 게이트가 인풋, 그다음에 드레인이 아웃풋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인풋이고 드레인이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데, 드레인을 그냥 냅둬 버리면 그냥 플로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드레인이 VDD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야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VDD로 연결되는 노드에다가 저항을 달아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스몰 시그널 아나리시스, 스몰 시그널 모델을 보면 여기까지가 모스펫 M1에 대한 모델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RD에 대한 모델링이 이렇게, RD는 그냥 RD로 붙었죠.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VDD가 그라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얘를 AC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VDD나 그라운드나 DC 볼테이지로 봤을 때는 얘는 전혀 다른 전압입니다. 그라운드는 0V 혹은 낮은 전압일 거고요. 그 다음에 VDD는 높은 전압일 거죠.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전압입니다. 하지만 AC적으로 봤을 때, AC에서 봤을 때는 얘네는 둘 다 AC적인 컴포넌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서플라이죠. 그러니까 즉 시간이 변해도 전압이 변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할 때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AC적으로 봤을 때는 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아니죠. 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DC만 다룬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AC 그라운드가 나오냐? 왜 AC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요 AC 그라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라는 건요. 그때 앞에서 봤지만 델타 V가 델타 I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그죠? 즉 전압의 변화가 중요한 거지 전압의 절대값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의 변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AC적인 성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C는 주파수에 맞춰서 변하는 거라고 하면 델타 V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VDD나 그라운드나 어쨌건 간에 얘네는 전압의 변화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델타 V가 0인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델타 V를 논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둘 다 전압의 변화가 없는 똑같은 노드입니다. 그래서 VDD도 그라운드로 치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AC 그라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얘 RD를 잘 보면요, RD도 이 Vout과 그라운드 사이에 묶여 있는 저항이고요. R01도 Vout과 그라운드 사이에 묶여 있는 저항입니다. 즉 얘네 둘은 양쪽 터미널이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놨었죠. 여기다가 이제 Rout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또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얘랑 아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앰플리파이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얘가 각각 Iout과 Rout을 받고요. 즉 Rout을 만든 애들은 R1과 RD의 병렬 저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실 GMV인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의 V는 똑같고 GM은 GM1이죠. 그래서 라지 GM은 GM1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인데요. 잠깐 지울게요. 네,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쭉 돌아오면 이렇게 흘러 나오겠죠. 즉 전압, 요 R1과 RD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그라운드가 포지티브고요. Vout이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음의 전압을 갖습니다. 왜냐면 0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0에서부터 전압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류의 흐름은 전압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밖에 못 갑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Vout은 네거티브한 전압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개인이 GM1 곱하기 R1과 RD의 병렬저항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 매우 간단하죠. Rou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R1과 RD의 병렬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아이디어 앰프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앰프를 만들 때 개인이 굉장히 큰 걸 원합니다. 개인이 클수록 좋아요. 그 앰프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 개인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개인의 공식은 요거죠. 근데 뭐 GM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GM을 높일 수 있고요. 혹은 RD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R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하면요, 사실 얘는 approximately하게 GM R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D를 높이면 게인도 올라갑니다. GM을 올리거나, 그죠? 자, GM을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죠? GM은 사이즈하고 VGS-VTH에 비례합니다. 그죠? 근데 얘네 둘을 올리면요, 결국 ID가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RD를 높인다. RD를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RD를 높여야 되죠. 자, RD를 높이면 요 RD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를 VRD라고 해보겠습니다. RD를 높이면 VRD는 ID 곱하기 RD죠. 그래서 RD를 높이면 VRD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VDS는요, VD고요. VD는 VDD-VRD입니다. 그래서 얘는 VRD가 높아졌기 때문에 VDS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세츄레이션을 만족시키려면, 사실 대문자로 써야죠. VGS-VTH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VDS가 낮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VGS-VTH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아닌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GM을 올리면 ID가 올라가죠. ID가 올리면 VRD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세츄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게인을 너무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더 이상 세츄레이션이 아니게 됩니다. 세츄레이션이 아니게 되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얘는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죠. 얘는 더 이상 앰플리파이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게인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M을 올리거나 RD를 올리는 이유는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반대로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세츄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게인이 아예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때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자회로 2에서 배울 여러 가지 복잡한 앰플리파이어들 모두 다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회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세츄레이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앞서서 RD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RD를 높이고 싶어요. RD를 굉장히 높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RD를 높이면 RD에 대한 전압 강화에 의해서 이게 게인이 죄송합니다. M1이 세츄레이션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게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는 저항 말고 더 좋은 저항 소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스펫입니다. 모스펫은 드레인 쪽에서 등가로 봤을 때 커런 소스 하나 하고 저항의 병렬이죠. 그죠? 커런 소스는 저항이 무한대죠. 그래서 저항만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단순히 R호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드레인에서 본 저항은 R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항을 쓰지 않고 모스펫을 저항으로서 쓴다면, RD 대신에 쓴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저항을 전압 강화에 대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왜죠? 이 모스펫에 생기는 VDS, 이 VDS죠. 이 VDS는 결국에 커런트 양에 완벽하게 정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죠? RO 곱하기 ID가 아니죠. 이 RO라는 거는 단순히 그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나온 모델링 값이고요. 실제로 VDS를 정하는 거는 이 커런트 대비 VDS가 얼마나 잡혀 있는가를 기준으로 VDS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VDS의 값은 저항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때 저항 대신에 모스펫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사실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저항을 크게 가져가고자 하면 저항은 에어리어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에어리어를 낮추는 건 한계가 있어요. 미니멈 피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저항을 크게 가져가려면 늘려야 되는 거는 랭스입니다. 랭스를 늘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저항을 만들려고 하면 랭스가 굉장히 길어지면 얘가 칩에 차지한 영역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저항을 가져가고 싶은데 작은 영역에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모스펫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스펫 저항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RO라는 값은 우리가 피지컬하게 디파인 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RO라는 값을 특정하는 게 매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특정 값으로 쓰겠다라는 컨셉으로 RO를 사용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이 개인 같은 경우는 RO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클수록 좋으니까 굳이 뭐 얘가 정확한 값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RD 대신에 이렇게 모스펫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RD 대신에 얘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어쨌건 간에 얘는 이제 게이트가 이제 바이어스, 픽스된 전압에 걸릴 거기 때문에 커런 소스로서의 역할은 못합니다. 그 등가 모델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트도 0V, 소스도 0V라서 VGS는 0이기 때문에 이 커런 소스는 커런트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로지 저항만 주고 남기고 떠나죠. 그래서 이 RO2가 RD 대신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가 아니라 앞장에서 여기서는 RD였죠 원래. 근데 RD 대신에 지금 RO2가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식을 똑같이 쓰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만약에 R1과 R2가 같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GM R1 이렇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게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게 아니라 제가 GMR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이렇게 만들면 게인이 GMR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GMR로는 크게 만들어야 요 게인이 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GM과 R로는 대체로 크게 만든다.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MR로가 1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건 이 전자회로 전체 전자회로 과목에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썸션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날이 오긴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1보다는 클 텐데 이 1보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서 살펴봐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그런 복잡한 회로에서는 우리가 계산할 게 거의 없어요. 회로가 저희 스파이스라고 하는 좋은 계산기가 다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전자회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둬야 될 거는 게인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만든 모든 이 근사화 모델은 대체로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고 여러 가지 페러스틱들을 무시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수식을 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것들은 어차피 스파이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그래서 복잡한 수식을 계산했다 쳐도 사실 그게 컴퓨터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걸 왜 배우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지식은 자, 이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인은 GM, R1, R2 요쯤 될 거다. 이런 어떤 어프록시메이트한 그런 러프한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러프한 아이디어에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우리는 어쨌든 게인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게인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GM을 올리거나 R를 올려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수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뿐만 아니라 보통의 공학에서 다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핸드 어널리시스를 하는 이유는 특정한 정확한 값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대충 이런 비헤비어를 가지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스펙터를 안 나왔다 게인이 좀 부족했다 라고 하면 GM을 늘려야겠다 혹은 R를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하는 게 맞나요?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수식에서 그런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수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토폴로지에서 게인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GM을 늘리거나 R을 늘리거나 이거다 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